최쌤의 스터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엑셀 2016의 화면 구성 알아보기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엑셀의 화면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엑셀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시면 엑셀 2016 아이콘이 보이시는데요. 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이 실행되면 엑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식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문서에 서식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해서 엑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이 잘 실행이 되셨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화면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상단에 보시면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바로 여기는 제목 표시줄이 되겠습니다. 제목 표시줄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엑셀의 문서가 새로 만드는 새 통합 문서인지 아니면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불러다 작업 중인지를 아주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제목 표시줄을 보신 후에 나중에 저장하실 때 저장으로 하실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표시줄의 왼쪽으로 가시면 3개의 도구가 보이시는데요. 자, 이 도구가 바로 빠른 실행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를 설치한 후에 하나도 세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저장과 실행 취소, 다시 실행 3개의 도구만 제공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 엑셀을 실행을 했는데 이 3개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엑셀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빠른 실행 도구 세팅하는 것까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창 조절 버튼이 3개가 보이는데요. 이 창 조절 버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엑셀을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종료를 할 건지 아니면 창의 크기를 줄였다가 최대화시킬 건지 잠깐 엑셀을 아래로 내려놓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창 조절 버튼은 엑셀뿐만이 아니라 윈도우에 있는 모든 창이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요. 파일부터 시작해서 팀까지의 메뉴가 보이시는데요. 바로 여기가 메뉴줄이 되겠습니다. 자, 메뉴줄은 엑셀에 있는 모든 메뉴를 이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메뉴에 어떤 하나의 탭이 클릭돼서 아래쪽에 나오는 이 부분을 바로 메뉴 중에서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자, 리본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가 어떤 걸 묶는 데 사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리본인데요. 잘 보시면 메뉴와 메뉴 사이가 이렇게 구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같은 기능끼리 묶어놨다라고 해서 리본 메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가 우리가 거의 사용하는 메뉴들,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아마 가장 익숙한 메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리본 메뉴 아래쪽으로 가시게 되면 A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름 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쉘 포인터가 어디에 있는지 행과 열의 주소를 표시해 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엑셀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름 상자는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쉘 포인터의 위치를 보면 A의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름 상자를 보진 않는데 이 이름 상자가 아주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엑셀 공부를 계속 진행하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름 상자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길게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시는데요. 바로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엑셀의 쉘에다가 입력한 데이터가 바로 이곳에 같이 표현이 된다라고,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하나하나의 칸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여기를 바로 우리가 엑셀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공간인 시트가 되겠고요. 이 작은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쉘이라고 합니다. 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자, CELL, 쉘이라고 아마 찾아보면 최소 단위, 기본 단위, 조직 세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엑셀의 가장 최소 단위는 쉘이 되겠고요. 이 쉘이 모이게 되면 바로 시트가 됩니다. 자, 시트가 되는 거고요. 이 시트들이 모이게 되면 워크 시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워크시트라고도 하고요. 스프레드시트라고도 부른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알아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엑셀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하나하나의 칸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칸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이 우리가 약간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이질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한글과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문서를 실행하게 되면 A4 사이즈의 용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엑셀은 끝이 없는 이 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어려운가요? 라고 물어보면 엑셀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면의 구성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쉘은 이렇게 영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칸과 칸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열이라는 말도 쓰고요. 숫자로 이루어진 줄이 만나서 하나의 쉘이 되는 거고요. 이 칸과 줄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쉘 주소가 되는 겁니다. 쉘 주소가 표시되는 곳이 바로 어디죠? 그렇죠.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름 상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쉘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래쪽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이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시트 이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트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시트를 원하는 만큼 추가가 가능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시트라는 개념이 엑셀에 있기 때문에 엑셀이 정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또 사용자가 너무너무 이 시트라는 개념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트 사용 방법도 역시 저와 함께 앞으로 배울 강좌에서 다양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의 마지막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엑셀의 프로그램 화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보기 메뉴가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의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엑셀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중 하나 빠른 실행 도구를 설정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메뉴를 이동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하는데 어느 순간 메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시죠? 자, 메뉴를 누르면 나오는데 쉘을 누르면 사라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정말 더 난감한 건 내가 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나는 잘 썼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정말 끔찍한 사실은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자, 껐다 끼면 되겠지? 다시 실행해도 우리가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참 별거 아닌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프로그램 사용하시는데 위축이 될 수가 있고요. 딱 내가 쓰는 기능 이외에는 손도 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팁들을 제가 강의 중간중간 넣어 드릴 거예요. 실제 엑셀을 제가 실무도 해봤고요. 강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많은 경험과 본 게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노하우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뉴가 사라진 원인은요. 저희가 메뉴를 이동할 때 클릭해서 탭을 눌러주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더블 클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면 메뉴가 이렇게 숨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하면 고정되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무조건 더블 클릭하시는 습관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더블 클릭 하시는데 본인도 모르게 클릭 하다가 더블 클릭해서 메뉴가 숨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메뉴가 또 사라지니까 갑자기 조심스럽게 클릭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메뉴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메뉴를 더블 클릭만 하면 된다라는 거. 알면 쉬운데 모르면 난감한 이런 알짜배기 팁들 제가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빠른 실행 도구를 한번 세팅을 해 보실 건데요. 빠른 실행 도구는 말 그대로 자주 쓰는 기능들을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 세 가지의 도구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 이외에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데 라는 부분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의 오른쪽에 보시면 찍 역삼각형 모양의 자세히 버튼, 메뉴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체크가 되어 있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여기 보이고 있는 빠른 실행 도구의 메뉴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새로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터치 마우스 모드까지가 우리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메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첫 번째가 새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엑셀을 내가 하나 작성하고 또 하나 만들고 싶을 때 여기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시트가 새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여기에 새로 만들기가 잘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버튼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열기를 하나 꺼낼 거예요. 엑셀을 저희가 만들어진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엑셀을 실행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메뉴가 바로 열기가 되는데 열기가 빠른 실행 도구에 없으면 파일 메뉴로 가셔서 열기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도 찾아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 그냥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저희가 원래 열기 하면 바로 이 창이 뜨는데요. 저희 2010까지만 해도 이 창이 바로 떴는데 2016부터는 다양한 구간에서 열 수 있는 메뉴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한 단계 더 거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 어디서 열래? 그러면 찾아보기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한 단계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어차피 더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등록을 해 놓으시고요.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메뉴가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쓰셔도 별로 문제될 건 없는데요.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엑셀 문서를 사용하다 보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메뉴 도구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역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주 쓰는 메뉴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란 메뉴가 안 보여요. 그쵸? 자, 여기에 없는 메뉴를 저희가 불러올 때는 아래쪽에서 두 번째 기타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을 클릭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엑셀 옵션이란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빠른 실행 도구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메뉴가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명령 선택이라는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찾고자 하는 메뉴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 안에 있으니까 바로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도구가 여기에 없을 경우에는 명령 선택을 바꿔서 찾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강의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필요한 도구만 선택해서 세팅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필요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옮겨주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해 놓은 도구들은 이미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이렇게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도구들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위아래 버튼이 보이십니다. 지금은 가장 마지막 도구가 클릭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수는 없어서 위쪽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중간 정도로 가게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열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장과 다른 이름 저장은 절대 가까이 붙여놓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잘 보시면 저장과 다른 이름 저장의 아이콘 모양이 정말 펜 하나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저장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과 다른 이름 저장은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는 게 사용하시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도구가 설정이 되면서 저희가 빠른 실행 도구 설정이 끝나고요. 혹시 나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 사용자 지정의 원래대로라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만 다시 할지 아니면 내가 엑셀에서 했던 모든 설정을 다시 되돌릴지 선택해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확인 버튼 클릭 한번 해볼까요? 네, 마지막에 빠른 실행 도구의 마지막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잘 설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엑셀의 화면 구성, 그다음에 그 화면 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엑셀을 사용하시는데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 빠른 실행 도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어때요? 네. 아마 나는 이거 원래 알고 있었어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와, 이런 게 있었어요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엑셀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엑셀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하나 알고 싶은 분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제 강의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 엑셀 수준을 레벨업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강좌에서는 저희가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좌도 역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